밀려난 삶 속에서 발견하는 자유.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인생의 위로. 선택하지 않은 삶의 시작. 인간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도록 밀려난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처음 듣는 순간 불편하다. 우리는 평생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선택은 자유다. 꿈을 이루는 것은 나의 의지라는 말들을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철학자가 나타나 당신은 원해서 산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평생 믿어온 삶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다.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다. 당신은 태어나기를 선택했는가? 아니다.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이미 세상에 던져져 있었다. 부모를 선택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태어난 나라, 시대, 성별, 외모, 타고난 성격,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었다. 우리는 게임을 시작할 때 캐릭터를 고르듯 우리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저 어느 날 특정한 조건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본질이다. 그는 세계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보았다. 여기서 의지란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생명력이다. 이 의지는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존재하려는 힘 자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대한 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을 뿐이다. 마치 파도가 바다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듯 우리는 생명의 의지에 떠밀려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왜 우리는 늘 피곤한가? 이 관점은 우리가 느끼는 근본적인 피로감을 설명해준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막상 하루를 시작하면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특별히 힘든 일이 없어도 삶 자체가 버겁다. 왜일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한다. 당신이 원해서 시작한 경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뛸 때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당신을 억지로 경기장에 밀어넣고 뛰어 라고 강요한다면 같은 거리를 뛰어도 그 피로감은 전혀 다를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 우리는 동의한 적도 없는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기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왜 나는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공존한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 뭐? 라는 허무함이 같이 찾아온다. 현대 사회는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 자기개발, 성장, 목표 달성 모든 말들이 마치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압력, 경제적 필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인다. 대학에 가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갖는 것도 정말 순수하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얼마나 될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다들 하니까 선택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끝없는 사슬이라고 표현했다.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직장에 가면 승진하고 싶고, 승진하면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 끝이 없다. 왜? 애초에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의지 자체가 맹목적이고 끝이 없기 때문이다. 고통의 본질, 왜 행복은 잠깐이고 불행은 길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고통의 필연성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롭고, 충족되면 곧 권태를 느낀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새 휴대폰을 샀을 때의 설렘은?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의 짜릿함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받았을 때의 떨림은?
대부분 며칠, 길어야 몇 주다. 그리고 그 기쁨이 사라지면 새로운 공허함이 찾아온다. 이제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반면 고통은 어떤가? 시련의 아픔, 건강을 잃었을 때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이것들은 몇 달, 몇 년, 때로는 평생 지속된다. 왜 이런 불공평이 존재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쾌하다. 고통이 기본값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고통의 일시적 부재 상태일 뿐이다. 배고픔이 기본 상태이고 배부름은 일시적이다. 갈증이 기본 상태이고 해갈은 순간적이다. 추위가 기본 상태이고 따뜻함은 조건부다. 마찬가지로 불만족이 기본 상태이고 만족은 예외적 순간이다. 이것이 살도록 밀려난 삶의 본질이다. 우리는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잠깐씩 도망치고 있을 뿐이다. 직장인을 생각해보자. 금요일 저녁의 해방감은 진정한 기쁨인가? 아니면 주중의 스트레스로부터의 일시적 탈출인가? 대부분 후자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 우울이 찾아온다. 이것을 우리는 일요병이라 부르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삶의 정상 상태라고 말한다. 자유의지는 환상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는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냉정하게 답한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할지는 선택할 수 없다. 이 문장은 곱씹을수록 깊다. 당신은 오늘 아침 뭘 먹을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왜 하필 그것을 먹고 싶었는지는 선택할 수 없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왜 그 직업에 끌리는지는 통제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그 사람에게 끌리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우리의 욕망, 성격, 가치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기질, 자란 환경, 경험한 사건들의 결과다. 그리고 그 기질과 환경과 사건들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 유전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경향을 타고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이런 정치적 신념을 선택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진정한 선택인가?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대부분의 결정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의식은 나중에 그것을 합리화할 뿐이라고 말한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결정했다고 생각하기 몇 초 전에 이미 뇌에서 결정이 내려졌음을 관찰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믿음 자체가 의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환상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껴야 계속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럼 뭐하러 살아?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비관주의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절망만을 말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준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을 준다고 믿었다. 위대한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섰을 때,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잠시 욕망을 잊는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뭘 얻어야 해, 나는 뭘 이뤄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난다. 단지 경험 자체에 몰입한다. 이것이 예술이 주는 위로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때 당신은 승진을 걱정하지 않는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볼 때 당신은 통장 잔고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순간 당신은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 없는 주체가 되는 상태라고 불렀다. 원하는 자아가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자아.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15분이라도 아무것도 성취하려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단지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보거나 시를 읽어라. 목적 없이, 생산성 없이, 오직 경험 자체를 위해서.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은 연민에 기반한다.
왜 우리는 타인을 도와야 하는가? 도덕적 의무여서가 아니다. 종교적 명령이어서도 아니다. 그는 말한다. 우리 모두가 같은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과 나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원치 않게 이 세상에 던져진 고통받는 존재들이다. 이 깨달음은 진정한 공감을 낳는다. 누군가 실패했을 때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도 그럴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 누군가 약할 때 경멸하는 대신 우리 모두 약하지라고 인정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경쟁을 강조한다. 내가 성공하면 나는 실패하는 제로섬 게임처럼 삶을 바라본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동료다. 모두가 밀려나온 삶을 살고 있는 동지들이다. 그래서 진정한 윤리적 행동은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연민의 본질이다. 부처의 가르침과 유사하게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보았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충족되지 않는 것도 많고 따라서 고통도 많다. 현대 소비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광고는 이것이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속삭인다. SNS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누린다고 말한다.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에 저항하라고 말한다.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지혜다. 간단한 식사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자주 행복하다. 작은 방에서 평온을 느끼는 사람은 큰 집을 갈망하는 사람보다 덜 괴롭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원하지 말라는 뜻이다. 진정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사회가 행복하게 할 거라고 말하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살도록 밀려난 인생이라면 이제는 조금 덜 애쓰며 살아도 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주는 가장 큰 위로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더 잘해야 해. 더 빨리 성장해야 해.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해. 하지만 왜? 누가 그러라고 했는가? 당신이 원해서 시작한 게임이 아니라면 왜 이기지 못했다고 자책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이렇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억지로 시작된 삶을 여기까지 견뎌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루를 버티는 것,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한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성취다. 거창한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괜찮다. 당신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신은 증명하겠다고 지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우주는 당신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존재하기를 요구할 뿐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번아웃이 있다. 사람들은 지쳐 쓰러진다. 왜?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불가능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결승선은 없습니다. 그러니 멈춰도 됩니다. 느리게 살아도 흔들려도 괜찮다. 남들보다 느려도 많이 흔들려도 괜찮다. 사회는 우리에게 일정한 속도를 요구한다. 20대에는 이것을, 30대에는 저것을, 40대에는 또 다른 것을 이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모든 것이 인위적 기준일 뿐이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천천히 걷는다. 누군가는 자주 넘어진다. 누군가는 다른 길로 간다. 누군가는 아예 길을 잃는다. 그게 어떤가? 밀려난 삶이라면 어디로 가든 그것이 당신의 길이다. 정답은 없다. 정상적인 속도도 없다. 올바른 방향도 없다. 한 청년이 대학을 4번 휴학했다. 친구들은 모두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했다. 그는 뒤처진 것 같아 괴로웠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리듬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누가 더 빨리 살아야 한다고 했는가? 우주는 당신이 30세까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회가 그렇게 말할 뿐이다. 그리고 사회도 밀려난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흔들림도 마찬가지다. 때로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오늘 결심한 것을 내일 후회한다. 확신했던 길이 갑자기 틀린 것 같다. 이것이 나약함의 증거인가? 아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의 증거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의지는 맹목적이다. 우리 안의 의지도 방향을 자주 바꾼다. 그것은 불안정함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것의 의미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자신을 조용히 인정해주는 것. 현대인은 의미에 집착한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나? 이런 질문들로 괴로워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의미를 찾지 마라. 애초에 없다. 삶은 그저 일어난 것이다.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붙이는 해석일 뿐이다. 이것이 허무주의처럼 들리는가? 어쩌면 그렇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큰 자유를 준다. 거대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당신은 세상을 구할 필요가 없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필요도 없다. 위대한 업적을 이룰 필요도 없다. 그저 오늘을 견뎌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여성이 우울증을 앓았다. 그녀는 매일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치료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냥 오늘 저녁을 먹으세요.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바로 이것이다. 거창한 목적보다 작은 순간들. 의미 있는 살보다 견딜 만한 하루. 아침에 눈을 떴다. 밥을 먹었다. 커피를 마셨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웃을 일이 있었다. 저녁이 되어 피곤함을 느꼈다. 잠이 들었다. 이것이 삶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비교에서 벗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움츠러든다. 동창이 결혼했다는 소식에 초조해진다. SNS에서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고 우울해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도 당신과 똑같이 밀려난 삶을 살고 있다. 그들도 완벽해 보이는 순간 뒤에 수많은 불안과 공허함을 느낀다. 승진도 결혼도 여행도 의지의 일시적 만족일 뿐 곧 새로운 욕망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하이라이트로 본다. 그들의 성공, 행복, 성취만 본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것은 전체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통받는다. 외형적 성공은 그 고통을 숨길 뿐 없애지 못한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이가 우울증을 앓았고 중독에 빠졌고 자살을 시도했다. 왜? 외부적 성취가 내부의 공허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교가 무의미해진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실존적 상황에 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다는 이해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핵심은 수용이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다. 우리는 흔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할 수 있어 같은 말을 듣는다. 이런 말들이 때로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더 큰 압박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힘든 거야라는 암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다르게 말한다. 힘든 게 정상이야. 왜냐하면 삶 자체가 힘든 것이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이 관점은 큰 위안을 준다. 자기 자신을 탓하는 대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일이 잘 안 풀린다? 당연하다. 의지는 맹목적이고 세상은 비합리적이니까. 관계가 복잡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모두가 자신의 의지에 끌려가니까. 미래가 불안하다. 맞다. 우리는 통제권이 없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평온이 찾아온다.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 문장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인간적인 위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주는 위로는 희망이 아니다. 나아질 거야, 행복할 거야 라는 약속이 아니다. 그의 위로는 동질감이다.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모두 힘들어. 라는 공감이다. 희망은 때로 잔인하다. 희망은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동시에 지금은 부족해라고 암시한다. 희망은 미래를 약속하며 현재를 부정한다. 쇼펜하우어의 위로는 현재를 긍정한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힘들어도 불완전해도 의미를 모르겠어도 괜찮아.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위로다.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위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위로다. 한 노인이 말했다. 젊었을 때는 행복해지려고 애썼다. 중년에는 성공하려고 애썼다. 이제 노년에 와서야 깨달았다.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지혜다. 거창한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다. 현대적 적용, 번아웃 시대의 쇼펜하우어. 21세기는 피로 사회다. 사회학자 한병철은 현대를 성과 사회라고 불렀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하고, 더 빨리 성장해야 하고,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200년 전에 이미 경고했다. 의지는 끝이 없다고. 아무리 이뤄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현대 자본주의는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한 시스템이다. 끝없는 성장, 끝없는 소비, 끝없는 경쟁.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그 결과는 집단적 번아웃. 젊은이들은 지쳐있다. 중년은 공허하다. 노인은 쓸쓸하다. 모두가 무언가를 이루려 평생을 달렸지만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덜 애쓰는 지혜다. 더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만족에 감사하는 태도다. 미니멀리즘, 은둔형 외톨이, 욜로. 현대의 이런 현상들은 쇼펜하우어적 각성의 표현이다.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끝없는 경주에서 내려와도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기대치를 낮춰라. 완벽한 하루를 기대하지 마라. 완벽한 인간관계, 완벽한 직장, 완벽한 인생을 기대하지 마라. 기대가 낮을수록 실망도 적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따뜻한 물, 맛있는 음식, 편안한 침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이것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운이 좋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고독을 사랑한다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다. 넷째,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타인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 타인의 행복은 당신의 불행이 아니다.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다섯째, 의미를 강요하지 마라. 모든 순간이 의미 있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여섯째, 욕망을 관찰하라. 무언가를 원할 때 잠깐 멈춰서 물어라. 나는 정말로 이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일곱째, 타인에게 친절하라.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사라지지만 의지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나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진정한 실제는 의지이고 의지는 불멸한다. 나무가 죽어도 생명은 계속된다.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남는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죽어도 생명의 의지는 계속된다. 이 관점은 죽음의 공포를 덜어준다. 동시에 삶에 대한 집착도 덜어준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인간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도록 밀려난다. 이 문장으로 돌아가자.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들렸을 이 말이 이제는 위로로 들린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의미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성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 행복해야 할 책임도 없다. 그저 살아있으면 된다. 오늘을 견뎌내면 된다. 때로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길을 잃어도 괜찮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허락을 준다. 덜 애써도 된다는, 느려도 된다는, 불완전해도 된다는 허락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한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속삭인다. 멈춰도 돼. 쉬어도 돼.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경주가 아니니까. 이것이 비관주의인가? 어쩌면. 하지만 정직한 비관주의는 거짓된 낙관주의보다 낫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는 환상에 빠진 안일함보다 가치 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비관적 철학이 실제로는 큰 평화를 준다. 불가능한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타인에게 더 관대해지게 한다. 우리는 밀려난 삶을 산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하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해낸 여정. 원하지 않았지만 견뎌낸 시간들. 의미를 몰랐지만 계속된 하루하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해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삶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자. 오늘도 견뎌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오늘을 통과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보자. 밀려난 삶 속에서 우리는 조용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